중국 베이징의 금지된 고문서 보관소에서 대형 스캔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년간 철저히 봉인되어 있던 비밀 문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인데요. 이 문서의 발견으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을 지속해온 중국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문서의 발견자가 중국 최고 권위의 문화재 보건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있길래 중국 당국이 이토록 발칵 뒤집혔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어떻게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연은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분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초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리우천입니다. 중국 국가문화유산국 소속 1급 문화재 복원사죠. 30년 넘게 중국의 귀중한 유물을 복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다루는 문화재들은 5000년 중화문명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한자의 아름다움, 도자기의 정교함, 비단의 화려함.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우월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란 나라는 항상 작은 존재였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 그럭저럭 발전한 조그만 아시아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글이란 문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한자와 비교할 수 없이 단순하고 조잡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편견이 더 깊어진 건 15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 부서에는 리밍이라는 조선족 동료가 있었어요. 유능했지만 항상 조용히 일했죠. 명나라 황실 정각복원 프로젝트에 리밍을 추천했던 날, 부서장 왕주임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리우 선생, 중국의 정통 문화를 복원하는데 조선족을 추천한다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황실 유물을 맡길 수는 없네. 이런 중요한 일은 순수한 한족이 해야지. 리밍은 결국 프로젝트에서 배제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를 떠났습니다. 그때 왕주임이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조선족은 결국 중국의 정통성을 이어가기엔 부족하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유물을 복원하며 중화문명의 위대함을 더욱 확신했죠. 우리 부서가 최근 복원한 당나라 시기 불경 사본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반면 동아시아의 다른 문화권, 특히 한국은 언제나 중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명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중화의 빛은 영원하다. 이 말은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문명이 가장 위대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변방의 흐릿한 빛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었죠. 베이징의 황궁박물관 지하 수장고. 이곳은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직원도 출입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고문서들이 온도와 습도를 철저히 관리하며 보관되어 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문서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명나라 시기 황실 문서를 정리하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한 묶음의 문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낡은 비단 천으로 단단히 감싸진 문서 뭉치였습니다. 분류 번호도 없고 기록 목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문서였죠.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자로 쓰인 공문서 사이에 전혀 다른 문자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문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곧 그것이 한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황실 문서의 한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문서가 여기에? 당황한 마음에 문서를 다시 넣으려던 순간 날짜가 적힌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명나라 영락제 22년. 서기로는 1424년이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와 비슷했죠. 호기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문서는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했지만 무언가 직감이 저를 막았어요. 잠시만, 이건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연구실로 문서를 가져와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인터넷 번역기를 사용했죠. 그런데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현대 한글과는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문득 리밍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부당하게 배제된 그 조선족 동료.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베이징 교외의 작은 문화재 보건소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밍을 찾아간 날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가 가져온 문서의 사본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리우 선생, 이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 문서에는 세종대왕의 친필로 보이는 한글이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종이라는 조선의 왕이 쓴 글씨가 어떻게 우리 황실 문서에 있을 수 있지? 넌 또 민족 감정을 앞세우는군. 리밍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편견을 내려놓고 봐주세요. 이 문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리밍의 도움으로 문서 번역을 시작했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명나라가 조선과 주고받은 비밀 외교 문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 문자 동화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문서에는 당시 명나라가 한글을 중국 문화로 편입하려 했던 비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원을 중국으로 돌리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중국의 영향으로 왜곡하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서에 첨부된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편지였어요. 세종은 이 계획을 정중하게 거절하며 한글이 중국과는 별개로 창제된 독자적인 문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편지라니. 지금까지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 황실 문서 속에 숨겨져 있었다니요. 이건 엄청난 발견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리밍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힌 내용을 보세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자신의 문자 창제에 자부심을 가졌는지 느껴집니다. 편지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까지 설명되어 있었죠.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밤새 문서를 연구했습니다. 한자의 위대함만 믿어왔던 제게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느낌이었어요.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원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용성. 점점 더 이 문자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이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면 중국 당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중화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권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문서는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부서장인 왕주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은 분노, 그리고 마지막은 위협이었습니다. 리우 선생, 자네 미쳤나? 이런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 이건 국가 기밀이야. 게다가 조선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자네 경력이 이렇게 끝나길 원하나? 왕주임의 반응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압수하고 저에게 보안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이미 저는 핵심 문서의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저는 감시 대상이 됐어요. 30년 넘게 충성을 다해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위험인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그들 눈에 저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한편 리밍과의 연락도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와 함께 문서의 진위를 계속 조사했지만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에 불안했어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대 중국의 교육부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한글의 기원을 중국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600년 전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니.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안전하게 남은 경력을 보내거나 진실을 위해 싸우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국 저는 진실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익명으로 논문을 투고하기로 했죠. 명나라의 조선 문자 동화 계획과 세종대왕의 친필 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문서 일부만 공개했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 달리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논문이 출판되기도 전에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고 중국 당국은 즉시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국가안전부 요원들. 그들은 저를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연행해 갔어요. 72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협력했는지, 원본 문서를 어디에 숨겼는지, 외국과의 연락은 있었는지.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도 저는 리밍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경력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우 선생, 30년간의 명성과 존경을 이렇게 버릴 생각인가? 그것도 작은 나라의 문자 때문에? 중화의 위대함을 위해 이 일은 묻어두는 게 좋을 거야.
국가안전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저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국가안보를 위협한 행위로 문화재 보건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문화재 보건사에서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것이죠. 언론에서는 저를 외부 세력과 결탁해 중국의 위상을 훼손하려 한 인물로 묘사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학계에서는 저를 외면했어요. 평생을 바쳐온 일터에서 쫓겨나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 문서를 보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대 중국의 교육부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한글의 기원을 중국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600년 전 명나라가 시도했던 조선 문자 동화 계획이 현대에 와서 다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의 계획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니.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안전하게 남은 경력을 보내거나 진실을 위해 싸우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발견한 문서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을 방문해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이것이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밝힐 기회일까? 망설임 끝에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진실을 알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출국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국 제한 명단에 올라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홍콩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평생 무시해왔던 나라, 심지어 적대시했던 나라의 도움을 청하러 온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김준호 교수와 그의 팀이 따뜻하게 저를 환영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적대감이 아닌 진솔한 호기심과 학문적 열정만이 있었습니다. 리우 선생님,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학문적 진실을 위해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으니까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사실 저는 그저 우연히 발견한 문서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휘말린 것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존중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학연구소에서는 이미 제 논문을 상세히 검토한 상태였어요.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중국과의 외교관계 속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죠. 사실 한국에서도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를 찾기 위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리우 선생님의 발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글의 역사는 다시 써질 겁니다. 연구소에서는 제가 가져온 문서 사본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문서의 재질, 잉크 성분, 한자와 한글의 필체, 당시 역사적 배경까지 모든 것을 검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했어요. 중국에서 경험한 정치적 압력과는 완전히 다른 학문적 자세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자들이 보여준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였어요. 그들은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이 결합된 창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날짜가 정확히 알려진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죠. 하지만 세종 본인의 친필 한글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한글이 단순히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됐어요. 평생 믿어온 중화 우월주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주간의 집중 연구 끝에 한국학연구소는 중간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발견한 문서는 높은 확률로 진품이며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본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100% 확신할 수는 없었죠.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검증이 가능해요. 김 교수의 말이 맞았지만 원본은 이미 중국 당국에 압수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가져올 방법이 없었죠. 그때 리밍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그가 비밀리에 원본 문서의 일부를 더 복사해 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국으로 밀반출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국 교육부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한글의 창제 배경을 왜곡하여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였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600년 전 명나라 시대의 조선 문자 동화 계획이 현대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김 교수의 분석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문서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적 패권 다툼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실감했어요. 이제 이 일은 학문적 차원을 넘어 제 양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리밍의 연락 이후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한국 외교부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중국 국경에서 리밍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밀반출하려다 발각된 것이었죠. 이건 제 책임입니다. 리밍 씨가 위험에 처한 건 모두 저 때문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어요. 막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이민수 이사장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한중 문화교류에 힘써온 인물로 중국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리밍의 석방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했죠. 리우 선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이 이사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리밍이 체포된 것은 분명 제 탓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일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밍이 석방되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 이사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들은 양쪽 모두에 있습니다. 고위 인사 한 분이 리밍 씨의 석방을 도와주셨죠. 리밍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지만 다행히 문서는 무사했어요. 그가 가져온 것은 제가 본 문서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리우 선생, 이건 명나라 황제와 세종대왕이 직접 주고받은 친서입니다. 여기에는 한글 창제에 대한 세종대왕의 생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문서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진정한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쉬운 문자를 보급해 문맹률을 낮추고 문화 수준을 높이려는 세종의 깊은 애민 정신이 느껴졌어요. 또 한자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자와 함께 사용하며 조선의 고유한 언어 체계를 확립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으로 인해 제 내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평생 중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겨온 문화적 우월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동아시아 문화의 원천이라고 믿어온 제게 한글이라는 독창적 문자 체계의 존재는 큰 충격이었죠. 리우 선생, 왜 그렇게 괴로워 보이세요? 이건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김 교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중국 문화의 우월함만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문서를 보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김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문화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고 공존하는 겁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창제하면서 한자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두 문자가 함께 쓰이길 바랐죠. 문화적 우월감이 아닌 상호 존중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30년간 중국 문화재를 복원하며 쌓아온 제 견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믿음을 지키며 이 사실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진실을 알릴 것인가. 리밍이 가져온 문서는 한국 연구팀을 열광시켰습니다. 과학적 검증 결과 이 문서는 확실히 15세기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잉크 성분, 종이 재질, 한자와 한글의 필체 등 모든 증거가 진품임을 가리켰죠. 결정적인 순간은 국제문서 감정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문서의 진위가 확인됐어요.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 발견이 아닙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배경을 확인해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김 교수의 선언에 국제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어요. CNN, BBC,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국영 방송까지 이 발견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였고 중국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은퇴한 리밍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마오 선생은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문서 복원 전문가였어요. 조선족 출신이었던 마오 선생은 문화혁명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재 보존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리우 선생, 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오 선생의 첫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동아시아 문화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 문서는 그런 믿음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오 선생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80년대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젊은 마오 선생이 한 한국인 학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글학 연구의 개척자인 이기문 교수입니다. 제가 1985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만났죠. 그분에게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배웠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철학적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 그런 체계적인 설계가 15세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저는 국제학술지에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에 관한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제 이름으로요. 명나라의 조선 문자 동화 계획과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의도가 담긴 친필 문서의 발견까지 모든 진실을 담았어요. 논문 발표 후 중국 학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비판하며 문화적 배신자로 몰았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학문적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교류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시작됐죠. 한편 한국에서는 제 논문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고 문서의 복제본이 공개됐어요. 세종의 친필 600년의 침묵을 깨달아는 제목이. 이 전시회에서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관객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저는 30년간 중국 문화재를 복원하며 중화의 위대함만을 믿어왔습니다. 한국과 한글은 그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문서를 발견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독창적인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를 만든 세종대왕의 깊은 애민 정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인정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유네스코에서는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를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한국 정부는 저와 리밍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객원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고 문서 복원과 한중 문화교류 연구를 이어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중화 우월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는 다양한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하게 됐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배운 것은 진정한 문화적 위대함은 다른 문화를 지배하거나 동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것은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평생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오늘 저는 한국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아름답네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진실을 선택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리밍은 지금 광화문 근처에서 작은 문화재 복원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는 항상 웃으며 말하죠. 리우 선생님, 결국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잡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친필 한글 문서는 이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사이의 새로운 문화적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리우처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닌 문화적 진실을 밝힌 학자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문화의 위대함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한글과 세종대왕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마오 선생은 이어서 말했어요. 문화적 우월감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가리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죠. 중국 문화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오 선생은 조선족으로서 중국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며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우 선생, 당신의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문화적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다양한 관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오 선생과의 대화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믿어온 중화 우월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글과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진정한 문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귀국길에 문득 15년 전 부당하게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던 리밍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가 느꼈을 상처와 소외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편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역사를 포함해 한글까지도 숨기고 왜곡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연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과학적이며 철학이 담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글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